먼저 이제 간목 있죠, 간목. 이게 페이지가 244페이지. 244페이지. 갑자 일주를 볼 때 이제 갑의 기운이 뭡니까? 갑이라는 게 나타내는 기상이 이제 어질인자죠, 어질인자. 어질다라는 그 속성의 요 목기. 이 이제 부드러움도 있죠, 부드럽다. 그 다음에 이제 자상함도 되죠, 자상함. 이런 게 이제 갑목이 갖고 있는 목의 특성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의 기운이라는 거는 인정이 많다. 이런 것도 되죠. 인정이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 목기라는 속성이 갖고 있는 특유의 낙천성. 낙천성. 이런 게 많이 가지고 있죠. 갑목이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오행적으로 보면 어질인자고, 우리가 나무 목인데 이 갑목의 속성이 부드럽다, 자상하다, 인정이 많다,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의 속성이라는 게 뭡니까? 목기라는 게 자기의 기운을 어떻게 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목의 양기는 드러낸다. 드러낸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을 대외적으로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는 기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이제 언변이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다. 언변이 좋은. 이게 다 목의 속성입니다. 목기라는 게 갖고 있는 생각을 알리고 표현하는 속성이 목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기질이 많이 갖고 있죠.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움이나 자상함 이런 게 많은데, 앉은 자리가 이게 뭡니까? 자죠, 자. 자. 이게 육신으로 보면 정인이죠, 정인. 정인의 속성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게 이제 착한 마음씨거든요. 착한 마음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갑일간, 갑년에 갑일에 태어났는데 앉은 자리가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이 이제 마음이 좀 여리고 온순하다, 온순함 이런 것도 있죠. 온순함.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좀 부드럽고 착하고 인정이 많고 낙천적인 기질을 이 갑자 일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릇에 따라서 요 인성이, 요 정인이라는 게 만약에 약간 이렇게 탁이 되면, 정인성이라는 게 때로는 이제 이게 착한 마음씨와 온순함도 받지만은,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조건 없이 받음이거든요. 조건 없이 받음.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무언가 이렇게 받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표현되죠. 그러다 보면 다소 사람이 이제 좀 거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갑자일주를 볼 때 일간인 갑의 속성이 이러한 기질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 걸 가지는데, 거기에 앉은 자리가 자정인이면 착한 마음씨와 온순함도 있고, 다만 조건 없이 어떠한 걸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사람이 다소 거만할 수도 있다. 이래 보죠. 그게 정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믿을 구석이 있다. 이게 정인의 속성이 믿을 구석이 있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로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엄마의 사랑과 같이 뭔가 이렇게 믿을 구석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장점으로 많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라는 것도 돼요.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도 보죠. 앉은 자 정인이 주는 속성은 또 뭡니까? 12운성으로 보면 경금은 자의 사지죠. 사지. 이거는 이제 사지로 들어가고,
신금은 이게 어떻게 되죠? 장생하죠, 장생. 그래서 이제 갑자일주에서 자가 신금을 이렇게 보면 되죠. 정관을 장생해버리는 에너지가 있어서 신자를 잘 쓰겠죠. 자중의 개수도 보면 이 정인이 자의 록이죠, 록. 정인은 자의 록하고 정관은 장생지를 깔고 있는 자리를 갖고 있으니 관인의 소통을 잘 쓰죠. 그래서 보통 직업이 글과 학문적인 속성을 좀 많이 쫓아가는 그런 교육이나 어학이나 공직이나 이런 쪽에도 인연이 많더라. 이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이 장생지를 놓고 있다 보니까 배우자가 또 공직으로도 많이 들어요. 공직으로.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직업적 연결성을 우리가 유추할 때 일주에서 올 수 있는 특징들이 좀 되죠. 근데 이제 정인이 갖고 있는 이 갑자일주 중에서 이 자정인이죠. 자정인. 이 자정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이 뭐냐. 이런 거면 이제 특유의 어떤 그 방랑벽 같은 게 있어요. 방랑벽. 방랑벽. 그 다음에 이게 은둔자. 은둔해버리는 거 있죠. 찌자자가 숨어버리는 속성 있죠. 약간의 은둔자적인 기질도 좀 있고, 또 간목의 기운 자체는 이제 품격 있죠. 품위를 이제 딱 기상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자가 갖고 있는 이 정인도 영감이 좀 발달돼요. 영감. 그래서 갑자일주 중에 이제 역학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갑자일주 중에 역학을 하시는 분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생님도 많이 받고, 이 영감이나 이 좀 직관력이 뛰어나다. 직관력이 좀 뛰어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많다. 자정인이 어떻습니까? 쥐가 어떻게 앉아있죠? 쥐가 딱 이렇게 꼬리에 갖고 딱 엎드리고 있죠. 이렇게. 이 쥐 같죠? 쥐. 발이, 이 쥐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물상이죠. 자꾸 기도하는 물상으로 봐서 이제 종교에 이제 기하시는 분들도 이 갑자일주들이 많더라. 이런 속성이 좀 있죠. 그리고 이게 승부사 기질 이런 것도 보면 이 간목의 기상이에요. 간목. 뭔가 승부를 좀 걸려고 하는 승부사. 이런 것들도 많이 갖고 있죠. 갑자일주를 보면 간목이 이 지자자의 정인을 깔고 앉아 있다는 거죠. 정인성을 깔고 앉아 있다. 이게 정인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 있죠. 착한 마음씨, 온순함도 되죠. 낙천성. 그리고 인성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정관을 장생하는 것도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뛰어난 것도 되는데, 유독 보면 이 정인이 보면 좀 거만함도 있습니다. 이 특유의 낙천성이 뭔가 항상 서포터즈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기질이 나를 조금 이렇게 거만하게 만드는 속성도 있다. 그리고 이게 앉은 자리가 찌자자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신랑이 어떻습니까? 신랑이나 신부, 하여튼 뭐 이게 배우자 자리가 쥐를 품고 있는 거죠. 이 정인을 이렇게 품고 있죠. 이런 경우가 약간 바람기로 봅니다. 바람기. 그러니까 갑자일주 본인이 바람기가 있거나 아니면 신랑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뭐 바람 기질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보통 갑자일주들도 막 살면서 애정의 갈등을 많이 겪는다고 보죠. 애정 갈등을 많이 경험해 보니까 실제 한번 이제 갔다 오는 경우가 많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인이 주는 이 속성 있죠. 이 쥐자자. 이건 오행에서 수죠, 수. 수가 갖고 있는 속성. 밤이죠, 밤. 밤의 황제죠, 밤.
이 밤과 이 야중이라는 이 의미 있죠. 이런 게 보면 이제 남들과 잘 소통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 이런 뜻에서 보면 그 어떤 이게 약간의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아웃사이더 기질도 돼요. 아웃사이더 기질. 그래서 이게 이 밤과 야중의 의미가 이제 이 교육으로도 많이 가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죠. 연구직. 연구하듯이 갑자가 많이 간다.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약간의 허황된 욕심 이런 거 다 정인입니다. 정인. 허황된 욕심인데 해자축의 인성이라는 것은 꿈을 꾼다. 자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꿈꾸리기 때문에 허황된 뭐 이런 것도 되고, 격이 안 좋아버린 약간의 몽상가. 막 꿈속에서 막 자기가 막 오만 것 떼만 것 다 생각하고 집 짓고 막 돈 벌고 다 하는 거 있죠. 이 몽상가도 됩니다. 그리고 정인의 특징이 뭐냐? 실증을 잘 낸다. 변화가 무쌍하고 이리저리 잘 다닌다.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 갑목의 기상이죠. 이 갑 자체가 역마살로 갑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들이 보면 직장 다녀도 부서 이동이 많아요. 부서를 많이 옮겨 다니거나 발령 따라 움직이거나 그런 게 많은 게 또 갑자일주의 특징입니다. 일지의 자정인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지의 자정인이 있으면 인성이 힘이 좋은 거죠. 임계수가 정인 편인이 이 자수의 다 이 세력이 록과 왕지에 있죠. 임계수가 임계수 모두 다 자의 힘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냐 인성적인 힘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절제력이 있는 걸로도 봐요. 표현에. 그리고 인성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인내와 노력을 통해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 했죠. 인내력, 인내심 이런 게 이제 인성이죠. 그리고 술해 천문이 이제 공망이다. 그래서 이제 고상한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는 모양, 세속의 일에 능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문이 공망이다. 수레. 공망을 왜 그래 보냐면 수레가 공망을 맞으면 우리가 공망 이론에서는 이걸 좀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레라는 게 뭡니까? 이 병화라는 태양이 술시에 지는 거죠. 그리고 해시에 어둠이 깔리죠. 그래서 세속에서 비속으로 넘어가는 시간을 수레로 보거든요. 수레. 수레가 공망했고 수레를 추구한다는 것은 저 너머의 정신세계를 자꾸 추구하니까 세속에 대한 인자가 조금 약하니까 이게 그것도 일종의 아웃사이드 기질로 가요. 종교 철학을 많이 합니다. 갑자일주. 조직성, 금이 있으면 관인상생. 그러니까 갑자일주가 어떻습니까? 갑자일주가 만약에 이제 신금 같은 걸 보고 있다. 이게 딱 보면 장생지죠, 장생지. 이런 경우가 거의 막 공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공직. 잘 어울린다. 금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신금을 안 쓰고 경금을 쓰고 있으면 이 편간이 자의 사지 12운성상 12운성상 해자축에 경금이 힘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 경금이 지지 바탕에 12운성상 세력을 잃어버리면 경금은 무늬만치하고 인성 중심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제 교육 사업이나 유경 사업이 잘 맞다. 그 다음에 갑자일주는 뭐가 약합니까? 토가 약하죠. 자에. 자운의 이 토라는 거, 무토기토가 세력이 약하죠. 그래서 이제 재성을 가지고 뭔가 활동하는 역량이 자꾸 떨어지니까 인성 중심으로 가니까 임대사업자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토가 일종의 나무가 토에 뿌리 내는 거죠. 갑목이 무토나 기토를 보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착 이렇게 토에 안착이 돼야 되는데 갑자일주의 자는 이게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인 목이 물 위에 떠서 흘러다니니까 이사가 많다는 거예요.
이사가 다발한다. 직장도 좀 옮겨 다니고 부서도 많이 바꿉니다. 토가 약하면 그래요. 토가. 팔자에 토가 없거나 토가 약함. 이것도 이제 무자법, 다자법에서 나오죠. 갑자 일주의 특성이 어쨌든 앉은 자리에 인성인 자정인을 잘 쓰기 때문에 글과 학문 자격 중심의 활동이나 시설 임대업 중심으로 많이 가거나 관이 있다면 정관의 속성을 쫓으면 공직으로도 많이 간다. 그리고 찌자자가 은둔을 상징하고 숨어 들어가는 공간. 찌가 새끼를 이렇게 베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애정다발사. 그래서 배우자나 자기 자신에 의한 바람기를 한 번씩 갖고 간다. 왜 그렇죠? 외로움이죠. 외로움. 밑에 244페이지 밑에 보면 직업과 전공 분야에 자가 이게 물 숫자가 인성이고 결재권이 되니까 뭐가 많다? 해운업. 바다 관련된 일. 해운업이 많다. 운수업이 많죠. 항공 이런 거는 뭐냐면 역마성대. 역마. 갑목이 토가 약한. 갑자일주는 토가 약하니까 땅에 안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배 위로 토가 다니는 해운업이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 항만 이런 거 많고, 사업은 토재성이 이제 하식상이므로 부동산 건설 토목.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일주인데 이제 하토가 식상 생재가 되는데 이 하토가 힘이 있거나 이걸 잘 쓰게 되면 부동산 건설 토목이 많다. 오행적으로 하는 뭘로 많이 보냐면 전기전자로 많이 봅니다. 전기전자, 통신, 인화성. 보시면 연월에 편제가 있을 때 사업 인연이 좀 빠르고 일지인수는 정직하게 치하려 하니 금융 분야 조직이나 은행도 인연이 있다. 정의는 뭐냐면 정직하게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속성. 그게 무엇을?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것은 자격증이 있냐예요. 자격증. 그리고 나무가 토에 뿌리를 내리는데 이 토가 재성이 되면 이것도 금융이 많다는 거예요. 금융 조직이나 건축, 토목, 부동산 이런 거 있죠. 근데 이 토를 진짜 잘 쓰려고 하면 세력이 좀 있어야 돼요. 식상생재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고 운에서도 조금 식상생재운이 약하면 보통 인성 중심으로 가면 보통 이제 교육이나 자격증, 시설 임대업 이런 쪽에 대체적으로 인연이 좀 많다. 그러니까 인성을 잘 쓴다는 거는 내가 팔짱을 끼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갑자일주 자체가 이제 어질고 착하고 순한 것 같으면서도 이 자정이라는 건 이 고집스러움이거든요. 그리고 특유의 그 방랑벽, 떠돌이, 은둔 생활,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잘 안 나가고 막 이런 것도 돼요. 그리고 자정인이 주는 직관력 있죠.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철학관도 많이 하고 교육, 쪽집게 선생님들 많고 그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갑자일주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갑목의 오행적 속성이 앉은 자리에 자를 갖고 있고 12운성상 인성이 대세고, 관은 평관을 사지로 들어가죠. 평관. 호랑이가 힘이 없으니까 내 팔 내가 흔들고 산다는 거예요. 갑자일주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다 강합니다. 정관의 장생이라는 것도 일종의 자기의 인생의 어떠한 방향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신호등이 장생지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삶이 좀 안정적인 패턴이 많아요. 근데 직업이나 배우자의 어떤 활동이 이런 것 때문에 이사가 좀 다발하거나 배우자하고의 인연관계에서의 어떤 애정 갈등 같은 게 좀 많이 따르는 일주들입니다. 갑자일주가. 근데 대체적으로 경제력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들은 어제도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가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갑목이 자에 어떻습니까? 이게 도화에 앉아 있거든. 도화. 그러니까 갑자일주들이 앉은 자리 자정인의 도화는 마음씨가 여리고 착해서, 도화라는 건 뭐냐면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리고 힘들고 약한 사람 보면 호주머니에 또 돈을 좀 잘 내고 그래요. 뭐 밥을 좀 잘 산다거나 마음이 좀 여리기 때문에 이 도화라는 게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것은 뭐 예쁜 옷을 사 입거나 소비가 많다라는 해석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질고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갑목 입장에서의 자정이는 불쌍한 걸 보면 잘 못 참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속성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관찰해 보면 이 공직이라도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도 실제 많습니다. 간호사 이런 쪽도 있죠. 눈물도 많은데 겉은 어떻습니까? 갑목의 기상이 당당하니까 겉은 좀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겉은 강해 보이는데 알고 보니 내면은 여자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죠. 남자들도 보면 막 뭐 체격도 있고 뭐 기갈이 좀 세 보이는데 알고 보면 막 어린 아이와 같고 마음이 아주 여린 동화 속에 무슨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몽상가들이 많다. 이게 갑자일주의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갑자일주들이 막 운세가 좋으면 재력을 막강하게 잡는 경우도 많지만은 운이 좀 안 좋을 때는 유독 이게 또 사기수에 잘 걸립니다. 이게 왜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속성 때문에. 정인이라는 거는 이래 보면 그 사기도 잘 치고는 게 또 정인이고 사기도 잘 당하는 게 정인 속성입니다. 그걸 앉은 자리에 있으니까 항상 그 좀 그런 요소는 좀 안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갑자일주들이 어쨌든 제가 경험적으로 손님 받아보면 아무튼 뭐 공무원이나 교육 쪽 관련된 쪽이나 사회봉사, 복지, 그 다음에 해운이나 바다 관련된 일, 그 다음에 역학하는 종교 철학부터 이 절 살림을 이래 책임지고 하는 뭐 행정 스님들도 제가 많이 본 게 갑자일주였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자상한 면과 낙천성을 다 기본적으로 좀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감사합니다.